안녕하세요. 분석의신입니다. 여러분을 토방에서 머리를 식혀드리고자 준비한 분석입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경기를 분석하지는 못하니 꼭 알람 설정해 두시고 긴급하게 올라가는 영상에 대한 분석과 정보 및 결과 예측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외 더 다양한 경기의 분석과 결과 예측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에 링크로 연락 주시면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조합은 영상 마지막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필라델피아와 댈러스입니다. 필라델피아는 지난 LAFC전 무실점 무승부전까지 수비가 다소 공략을 당하게 되면서 페이스가 완벽히 탄력을 못 받은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댈러스의 전력 누수가 굉장히 많은 편이고 특히 공격진에서 변수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지라 최근의 페이스보다는 수비적인 리스크가 적다는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역습 성향임에도 불구하고 공격의 효율이 매우 좋은 것도 장점인 부분입니다. 댈러스는 공격과 수비에서 전부 주전 누수가 심한 팀입니다. 특히나 공격에서 벨라스코가 빠져버린 것은 매우 치명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공격 포인트는 적긴 하지만 상대의 수비를 정신없게 해놓고 효과적인 공격을 하는데 일조하는 자원이기 때문에 대체가 어려운 선수라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댈러스도 필라델피아처럼 잠그고 실점을 억제하는 것에 강한 실력이긴 하지만 최근 수비도 실점이 연속으로 나오는 등 불안정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댈러스의 주전 누수가 매우 많은 편이고 벨라스코의 이탈로 인해 공격진의 효율이 매우 떨어질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필라델피아가 역습 성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공격 효율성이 리그 4위로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필라델피아가 공격진에서도 신뢰할 만한 구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에 이번 경기에서는 필라델피아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하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인터 마이애미와 휴스턴입니다. 인터 마이애미는 메시와 알바가 부상으로 이탈하는 안 좋은 일이 생긴 모습입니다. 특히나 메시가 인터 마이애미의 분위기를 반전시킨 1등 공신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생각해본다면 이 둘의 이탈은 매우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휴스턴이 생각했던 것보다 수비 효율이 높은 팀인데 사실 메시가 오기 이전에 인터 마이애미는 퍼포먼스가 처참했던 실력이었습니다. 당장 메시가 불참하는 애틀랜타전에서는 2대5로 패배를 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휴스턴은 지난 경기에서는 멀티 실점이 나오게 되면서 무패 행진이 끊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 7경기에서는 멀티 실점이 안 나오는 등 수비적인 효율이 굉장히 좋은 팀인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메시가 없는 지금 인터 마이애미의 공세를 나름대로 제어하고 역습으로 가는 양상을 시도하는 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원정에서 득점력이 많이 떨어지는 건 휴스턴도 비슷하기 때문에 최대한 저득점 양상으로 경기를 몰고 갈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휴스턴이 매우 할만한 상황이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메시가 불참하는 상황인지라 휴스턴의 장점인 수비 효율이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이라 보는 경기입니다. 휴스턴이 원정에서는 득점력이 큰 폭으로 내려가는 실력이라 다득점 양상을 못 만들겠지만 한 골 승부로 간다 하며 확률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경기에서는 휴스턴의 승리를 추천하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콜로라도와 밴쿠버입니다. 콜로라도는 최근 바셋의 폼이랑 홈에서는 실점 억제가 되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최근에는 홈에서도 수비가 돌파를 당하는 등 아직도 하위권인 상황을 극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밴쿠버가 기회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리그에서 제일 높은 것을 감안해서 생각해본다면 홈 무실점 비중이 높은 것 하나만으로 콜로라도의 후방 안정감을 장담하는 건 조금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밴쿠버는 캐나다 팀의 원정 리스크를 감안을 해본다면 이 경기에서도 무실점 경기는 힘들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화력전으로 가면서 굴드의 창조성을 활용을 해준다면 콜로라도를 상대로는 공격 전개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일 만한 확률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시카고, 뉴욕시티, 토론토를 상대로 괜찮은 모습을 보인 경험이 있으며 시즌 초반보단 원정에서 승점을 챙기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공격을 만들어내는 창조성에서 밴쿠버가 굉장히 괜찮은 양상이라는 것을 감안한 선택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밴쿠버의 원정 리스크를 감안해서 오버 양상을 선택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공격력적인 부분에서 밴쿠버가 콜로라도에게 굳이 밀릴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기에 이번 경기에서는 밴쿠버의 승리를 추천하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히든게임인 캄페오네스컵입니다. 로스앤젤레스와 티그레스의 경기입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중원에서의 점유율을 바탕으로 해서 몰아치는 방식으로 득점력을 완전히 높이는 유형의 팀입니다. 직전 두 번의 경기에서는 무득점으로 묶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티그레스가 원정에서는 조금 약하다고는 하지만 중앙에서의 힘은 유지를 잘하는 편이다 보니까 로스앤젤레스도 벨라를 포함한 전방으로 향하는 공이 양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은 있을 수도 있다는 걸 고려해야겠습니다. 티그레스는 원정에서 강호를 상대할 때 성적이 꽤나 좋지 못한 편입니다.
본인들의 홈에서 진행되는 로스앤젤레스와의 경기에서는 점유율을 아예 잡고 이기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번 경기에서는 로스앤젤레스와의 중앙 싸움에서 우위를 잡지 못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고 측면으로 우회를 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데 에레라의 이탈이 이런 경우 상당히 뼈아픈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우선은 양팀의 중앙 장악력이 좋은 편이라 중원에서는 난전이 일어나고는 있으나 정작 전진이 잘 안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홈에서 로스앤젤레스가 강하기는 하나 결국에는 중앙에서 확고한 우위와 전방으로의 볼 공급이 잘 되지 않는다면 장담하기에는 어렵겠고 2.5의 언더가 나올 수 있겠다고 보는 경기입니다. 2.5 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정보는 초안을 바탕으로 널려있는 뻔한 자료는 다 패스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를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여러분이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